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래셋의 서미아 연구원에 어제 이제 리포트가 또 추가로 있었죠. 리보세란 관련해서 병행요법 미국 FDA 허가 가능할 것이다. 자, 오전장의 주가 장중 106,900원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지난주 화요일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오고 이제 장중에 129,000원을 찍고 안정감 있는 캔들이 이제 5거래일 안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뒤에 바로 원봉이 나오면서 일봉상으로는 하락 추세 전환이 파라볼릭자로 나오면서 오일선도 좀 이탈하고 그 뒤에 회복할 수 있는 양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주총과 IR이 있었습니다만 이 11만원 건을 지지를 못하고 4월달 어제 첫 번째 거래일에도 몸통이 이제 작았습니다만 양봉은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는 나름 이제 기사들이 장전,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도 많이 나오면서 좀 양봉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106,900원대 그리고 난 다음에 장중에 밀려 내려가면서 98,700원. 그래서 숏스키즈 유지 가격이 11만원 건과 10만 5천원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는 이 가격도 좀 이탈하면서 이 98,700원은 추세를 나타내는 이제 피보나치 가격 라인에서 눌림목 가격 부근까지 이제 장중에 조금 내려가면서 10만원대라고 하는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도 살짝 이탈했다가 거기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로 보게 되면 이제 2월 말에 나왔던 29일 나왔던 이제 PC 지표 자체가 좀 이제 호조세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의 어떤 견조함을 이야기하면서 금리 낮다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누르트러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체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HLB도 같이 좀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한 5만 주 넘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일단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만원대 부근에서 지금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신한이라든지 이제 공매도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이 좀 매도를 하는 것은 이제 KB증권에서 지금 24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주체별로 이제 살펴보실 때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지난주에 16조 중반대까지 갔다가 14조대를 이탈하고 지금 장중에 지금 13조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있으면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매수가 주춤하든지 아니면 매도세가 이제 나오는 어떤 흐름일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인데 오늘 투신 쪽에서 한 10억대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뭐 1억대 매도,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와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흐름이 나와 있죠. 자, 그럼 패시브 자금을 볼 때 이제 시가총액을 조금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이제 16조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13조대 이제 초반 정도니까요. 13조대 초반은 어디냐면 이제 LG, 지주사 LG와 지주사 SK 사이 여전히 이제 20위권 중반 정도를 지금 시가총액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중반에서 13조 초반이니까 3조 이상이 지금 이제 준 상태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 10만원권.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양봉이 지금 이제 5거래일 동안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숏스케지 유지 가격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봉이 나올 때까지 플랫형으로 추가락이 제한적이면서 옆으로 가는 경우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더 하는 요런 형태인데 그래서 플랫형 형태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10만원대 윗단에서 이제 강하게
밑꼬리 형태가 나와서 지지하는 패턴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장중에 계속 확인해야 되는 흐름들. 그리고 나름 오늘 이제 기사가 몇 곡지 정도 나왔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HLB가 일단 밑꼬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 종목인 이제 테라피틱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제 이 부분들이 아래 꼬리가 많이 나오면서 이 반전을 할지 여부를 참조해서 하시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위혜주연구원의 어떤 이제 기사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 이제 저녁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어제 이제 미래에셋에서도 나왔던 부분들, 지금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키오피니언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이제 요렇게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뭐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특별히 이제 문제라든지 자문위 개최라든지 이런 어떤 Q&A가 많았던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순탄하게 했다면, 다른 어떤 이제 항암제 약물로 이 정도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뭐 목표 주가 커버리지도 나오고 할 건데, 유독 HLB에 관련해서 국내 기관들의 어떤 리포터는 굉장히 지금 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속적인 IR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월 달에도 아마 이제 FDA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된 IR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어제 이제 발간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뭐 새로운 어떤 부분보다는 이 임상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혜주 연구원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부작용을 조금 이제 이상한 논리로 곡해해서 매출의 어떤 그 성장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논조였다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간세포암, 그러니까 HCC에서 1차 치료로 20개월이 넘었던 것은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맘이 처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란셋에도 게재되고,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마이팔 교수가 온클라이브에서 프랙티스 체인징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그 워딩까지도 써가면서 규제 당국의 허가 기대감 이후에 빠르게 지금 이제 NCCN 쪽에서 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린다는 회사의 어떤 트렌드에 키오피니언들도 기대감을 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순히 어떤 이제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2개월을 늘린다. 기존에 이제 로슈의 19개월 대비해서 지금 3개월 이상이 늘어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월달에 아스코에서는 추가로 이제 업데이트 되었던 23개월 넘는 그 OS 값을 이야기를 한다면 현장의 어떤 기대감들은 더욱더 높아지는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요런 어떤 내용들을 하고, 이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가능하면서 안전성 데이터라든지 그 유효성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효과가 낸다든지, 이런 이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제품의 단점들을 극복한 이 언맷 니즈가 높은 어떤 분야에서의 치료 옵션이다. 요게 이제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이제 의료진들, 특히나 이제 FDA 관련이니까 그쪽 분위기가 드러나는 게 이제 외신의 보도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일부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5월달 이후, 그 다음에 7월달에 본심사 지나서 이제 최종 포드파골 데이터가 5월 16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OS 값, PFS 값, 그 다음에 2차 지표인 O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계적 그 유의성을 다 이제 만족한 제품이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맘이죠. 그리고 이제 뭐 기사 한 꼭지를 더 살펴보면 아침에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이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노지디엔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기가 이제 그 당시는 이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의 엘레바 테라피틱스죠. 거기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지분 투자하면서 이제 완전 자회사 형태까지 이제 온 게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고, 그까지 이제 시간이 한 16년 정도
뭐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5월달에 ND 신청하고 7월달에 본심사 넘어가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종 이제 점검회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까지 특별한 Q&A라든지 자문위 개최,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없이 이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제 포드파 골데이트 5월 16일 전에 허가에 관련된 확률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후에 허가 이후에 빠르게 NCCN 등재라든지 그 다음에 PBM 관련해서 이제 포뮬러리에 등재해서 QA 정진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3만원대 밑단에서 한 4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최근 일주일 정도 지금까지 1월달 이후부터는 1월달 이때 이제 올라갈 때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조정이 있었으면 며칠 안에 다 이제 끝났죠. 페일러의 어떤 2번 정도도 그랬고, 3월 13일에도 그랬고, 네 번째 이번 이제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5일선을 타고 저항을 타면서 지금 이제 내려온 부분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의 강화가 나오기 위해서 옷장제 종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플랫형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이제 옷장에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